오늘도 김 팀장이랑 좋았어 순간. 와이프가 걸음을 멈췄어요.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잠시후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알았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현실을 좀 봐.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될 것을. 결혼했다고 연애 못하는 법 있어? 안녕하세요. 사연 들려주는 남자. 서들남로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와이프의 불륜을 발견하고 나름대로 통쾌한 복수를 한 30대 남성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년 전 공통 지인을 통해 만났습니다. 와이프는 명문대를 장학금을 받고 다닐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마케팅 팁에 입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전문대로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개발자로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중견 회사에서 7년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죠. 사실은 처음에 좀 망설였습니다. 학력 차이도 있었고 집안 배경도 달랐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먼저 마음을 열어 줬어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 지금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6개월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저가 집에 첫 인사 갔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앞으로의 계획은 있나? 지금 하는 일이 비전이 있나? 장인어른은 은근히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 딸이 원래 꿈은 커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가 저를 끝까지 선택해 줬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지금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월세에서 시작하려고 했지만 양가 부모님 도움이 저희 둘 다 모은 돈 거기에 대출까지 더해서 좋은 위치의 구축 아파트를 구했어요. 방 3개짜리라 나중에 애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집에서 요리도 하고 와이프가 의외로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저도 따로 배우면서 주말엔 같이 요리하는 게 일상이 됐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네요. 얼마가 지나 회사에서 와이프가 과장으로 진급하면서 새로운 팀을 옮겼는데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팀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생을 들인 그 사람이요. 새로운 팀에 적응하던 와이프가 새로운 후배도 소개해 줬는데 처음에 와이프가 박주임을 데리고 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팀에서 제일 착하고 성실한 애라며 엄청 예뻐 하더라고요. 두어 달에 한두 번은 박주임이 박주임 남자친구까지 내시어 저녁 약속을 잡고 했어요. 회사 뒷담화도 하고 연애 얘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와이프가 김 팀장 얘기를 할 때 아무 의심 없이 들었네요. 우리 팀장님 되게 센스 있으시고 일도 잘해 보기보다 되게 젊으시고 트렌드 하시더라고. 분위기도 좋고 지금 생각하면 다 복선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동기간은 정말 도 며느리 자랑이 끊이질 않았고 과에서도 사이 사랑이 각별 해지더라고요. 개발자로서 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도 연봉도 꾸준히 올랐거든요. 처갓집 식구들도 점점 마음을 열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들이 재택 근무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와이프랑 같이 여유롭게 식사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신혼때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저희 집이 방이 3개라 각자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었어요. 저는 개발자라 조용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해서 안방 옆 방을 제 공간으로 썼고 와이프는 실방을 썼죠. 일하는 스타일도 많이 달랐어요. 저는 개발자다 보니 편한 호도 입고 제 페이스트로 일했거든요. 아침에 여유 있게 커피 한잔 하면서 메일 체크하고 점심 먹고 나서 좀 쉬다가 코딩하기도 하고 재택근무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면서 일했죠. 중요한 건 맡은 일은 기한 내에 다 해냈다는 거예요. 회의도 하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짧게 스크럽 미팅만 하니까 편했고요. 하지만 와이프는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화장하고 머리 세팅하느라 한참 화장실에 있더니 화장해 때문이라며 블라우스에 귀걸이까지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문을 활짝 열어두고 회의하는데 김장이 한 회의가 많았어요. 팀장이 재택인데 출근할 때보다 더 예쁜 거? 아니에요. 이는 도 했고 그때는 아무래도 여자들은 화상 회의라도 꾸미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수상한 일이었죠. 여보, 회의할 때 문 좀 닫으면 안 될까? 나도 일하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 너무 답답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걸. 작은 차리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 회사가 출근을 시작했어요. 직원들 절반만 나오는 거였는데 와이프가 너무 적극적으로 사무실 출근을 청하라고. 아니, 굳이 나갈 필요 있어. 여기서 재택해도 되잖아. 답답해서 못 살겠어. 회사 가서 일하고 싶어. 처음엔 주 2회 출근이 그러다 3회로 늘어났죠.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팀 회의가 길어졌어. 아니, 이 시간에 무슨 회야? 아니, 회의 끝나고도 다음 업무 얘기 좀 하다가 주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갑자기 팀워크샵이 생기고 부서 회식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인데도 말이죠. 주말에도 활짝 가야 팀 단합대회 안 가면 눈치 보여서 카톡 답장도 점점 늦어지고 밤새도록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한참 뒤에 회식 중이었어.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이런 답장만 오곤 했죠. 박주 임이랑 예전처럼 자주 못 만나게 됐어요. 와이프가 별로 내키지 않아는 눈치였어요. 박주 임이랑 밥 먹을까? 걔 요즘 바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예민해진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제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예전에 쓰던 아이패드를 들고 왔어요. 여보, 이거 좀 초기화해 줄 수 있어? 동생 주려고. 평소에도 제가 집안 전자 기기는 다 관리했으나 자연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래? 해둘게. 고마워. 나 팀워크샵 가야 해서 얹어 나갈게. 그날도 어김없이 팀 워크숍이라 하더니 아침부터 분주하게 나갔어요. 아내가 나간 뒤 얼마간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와이프랑 공유하는 비밀번호를 썼거든요. 초기화 하기 전에 혹시 중요한 자료가 있을까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메시지 어플에 빨간 알림이 많아서 눌러보게 됐어요. 함쳐 부르던 건 아니었는데 혹시 모르니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목록을 훑어보는데 김땡땡 팀장님이 아는 대화방이 눈에 띄었어요. 최근 메시지가 하트 이모티콘 하나였거든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요즘 젊은 상사랑 친하게 지내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어요. 그래도 찜찜한 마음에 대화방을 열었죠. 최근 내용은 다 업무. 더라고요. 프로젝트 일정이나 회의 시간. 조율하는 내용들. 근데 뭔가 투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위로 올렸어요. 설마 하면서 일주일 전 메시지까지 올라가니까 뭔가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찍은 사진들, 둘이 있는 장소에서 찍은 동영상 더 올라가니까 뜨거운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은 사진에 차 안에서의 동영상까지 도저히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와이프가 보낸 게 맞는지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와이프의 얼굴이,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머리가 하해 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는데 이상하게 몸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모든 내용을 백업했는데 이터 백업하듯 본능적으로 했던 거 같아요. 그날 저녁에 와이프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여보, 초기화는 했어. 깜빡했다. 내일 할게. 처음으로 와이프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일주일 정도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코드를 쓰다 말고 멍하니 모니터만 보고 있었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술을 마시면 잊을까 했지만 취하면 취할수록 더 생생하게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도망치듯 숨어있지? 잘못한 건 저들이. 그날로 휴가를 내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으로 실력 있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해서 찾아갔죠. 처음에 막막했는데 다행히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어요. 좋습니다만 확실하게 가라면 좀 더 모아야 할 것 같네요. 산립 탐정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한 달 정도 지켜보시죠. 탐정을 고용하고 한 달, 그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모릅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와이프가 회식한다고 하면 신경 써주는 척도 하고 내색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와이프가 화장하는 모습, 옷 고르는 모습, 전화할 때 목소리. 이제는 다 의심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와이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 입 들로 오늘은 누구랑 키스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틈틈이 사립탐장이 보내주는 사진들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대군을 둘이서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김 팀장 차에서 나오는 와이프가 온매 무새를 고치는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모은 증거들을 검토하시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확실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전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오더군요. 평소라면 들어왔어 하고 반겨졌고 이제는 지쳤어요. 오늘도 김 팀장이랑 좋았어. 순간 와이프가 걸음을 멈췄어요.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잠시 후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알았어. 아무 죄책감도 없는 태도의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러자 와이프가 갑자기 피식하며 낮게 웃기 시작했어요.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다. 아니 완전 웃기네. 그래, 원하면 뭐 어쩔 건데. 자료랑 재산 분할 생각해봤어. 내가
너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죄상. 기여도도 높을 텐데. 와이프는 점점 더 오만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뭐 증거라도 있어? 그래봤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변호사 선임. 했어. 진짜 웃기다. 당신이 주제 무슨 돈으로 내가 당신 통장 잔고도 다 아는데 말을 같은 와이프가 변함없이 무거운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에서 갑자기 웃음이 사라졌어요. 설마. 진짜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현실을 좀 봐.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될 것을. 결혼했다고 연애 못하는 법 있어?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 어떻게 평생 한 사람이랑만 하고 살아. 그 순간 머릿속에 해졌어요. 제가 알던 와이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러면 당신만 힘들어. 그냥 예전처럼 살자. 내가 가끔 김님 만나는 거 눈 감아주면 되잖아.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겨우 휴대폰을 들고 상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복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변호사님은 절대 과격한 행하지 말라고 말하셨고 솔직히 저도 폭력적인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박주임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와이프가 저를 박주임한테 소개시켜 줄 때가 떠올랐거든요. 연락처도 있었고 박주임이라 맨 회사 내부 사정도 잘 알 테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했습니다. 박주임님, 저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뜸을 들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던 거죠. 30분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주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더니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요.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리고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주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이런 거 보고만 있기 싫었거든요. 다가 팀장님이 저한테도 너무 심했어요. 알고 보니 김 팀장은 박주임 걔도 은근히 접근했어요. 거절하고 나서는 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와이프는 그걸 보고도 물른 척 했다나요. 그래서 사이가 소원해졌다. 팀이다 보니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고 해요. 박주임의 도움으로 계획은 완벽해졌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는 날 전 직원이 모이는 날을 골랐습니다. 아침부터 로비가 북적거릴 테니 누가 화환을 들여 놓더라도 눈에 덜 띌 거고요. 저는 미리 떡으로 만든 화환을 준비했어요. 제 나름대로 촌철살인이 떠올랐거든요. 떡 드시고 가세요. 땡땡 팀 김땡땡 팀장. 그리고 이땡땡 과장에 만든 떡을 이땡땡 과장 남편 올림. 이런 문구 가요. 주임은 사내 익명 식판에 글도 올리기로 했어요. 제목은 팀장과 가정의 점심시간 활용법. 이런 식으로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사날 아침 로비는 추가 화원들 북적였어요. 직원들이 기념 행사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서 저희 화원도 들어갔죠. 동시에 박주임이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요. 주임한테 들은 얘기로는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네요. 김 팀장은 도망치듯 회사를 나갔고요. 직원들은 떡을 나눠 먹으며 수금 걸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와이프는 집에 돌아오지
안 왔습니다. 대신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최서방 자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장모님 제가 먼저 전화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 설명 좀 해보게네. 사실은 와이프가 한숨 고르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이패드에서 발견한 거부터 탐정을 고용해 밝혀낸 것들까지 장모님은 처음엔 믿지 않으시더니 제 설명을 들으시곤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증거가 다 있다는 건간에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건 일부 더 많습니다. 창피해서 의고 장모님은 한참을 한숨만 쉬시다 마지막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서방, 내가 내 딸을 잘못 키웠네. 미안하이. 와이프는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죠. 처음부터 기싸움을 걸어 오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도 협상 없이 재판으로 가면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끝까지 가시죠.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 팀장이 아내였고 그녀가 들어오자 사무실 분위기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연락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찾아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차분한 되도록 남편 김 팀장의 과거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을 하나 둘 이야기했습니다. 도 상사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몇 차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친구가 뚜렷하고 상황이 명확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이 되는 일이 계속 있었어요. 이번에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가진 자료를 드릴게요. 그녀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방관했던 시간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게시한 글은 이미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러 커뮤니티와 SNS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김 팀장과 와이프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죠. 특히 김 팀장이 회사 내에서 젊고 매력적인 리더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꾸미던 가식적인 모습들까지 폭로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 팀장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스스로 퇴사하지 않으면 강제 해고될 상황에 몰렸습니다. 진장은 곧 저를 직접 만나 협상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이 왔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 상황이 모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겁니다. 저도 불륜을 저지른 건 인정하지만 법적 문제로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는 제게 간접적으로 협박을 하며 크게 만들면 당신도 피곤해질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김 팀장의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고 제가 가진 증거와 그녀의 증거는 더 이상 그가 저희를 협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결국 김 팀장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제하고 사직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김 팀장의 아내도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죠. 저의 이혼 재판은 예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팀장이 회사에서 퇴사하고 망신을 당한 뒤 더 이상 무의미한 기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회사 내에서의 평판이 땅에 떨어진 상태였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버티지 않겠습니다. 서해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결국 제가 내세우는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기분이 묘하더군요. 분명 복수를 이룬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와이프는 불리한 재산 분할에 동의하며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고 제게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김 팀장은 결국 이혼 소송에서 하며 많은 금액의 위조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는 익명 시판에 올라온과 퍼진 소문 때문에 다른 회로 이식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진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순 없겠지만 통쾌한 복수는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김 팀장의 아내분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저도 자해에서 더 나은 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으니까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려준 남자 사들 아이였습니다. H.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 2년 된 남자입니다. 아내와 맞벌이하고 있어요. 20대 중반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신도시의 소형 아파트를 매매해서 혼자 살다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했어요. 저는 특수 기술을 갖고 있어요. 비교대 근무를 하는데 오전반 오후반 있는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근무가 일주일씩 돌아갑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전반은 보통 직장인과 같은 일과를 보내고 오후반은 오후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에 자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와이프에게 우리 아래층에 누가 새로 이사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후반 일을 하고 아침에 자고 있는데 공사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더군요. 새벽에 집에 오면서 엘리베이터에 수리한다는 공지를 못 본 터라 단점이 깨서 화가 났지만 진정하고 아래층으로 향했어요. 표인종을 눌렀는데 세상에나 외숙모 가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외숙모 집에서 1년이나 신세를 졌거든요. 저희 집은 지방에 있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 외삼촌은 엄마와 각별하게 사이가 좋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의 엄마는 외숙모에게 참 잘 대해줬어요. 외숙모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일을 시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는데 외삼촌에게 택배로 갖가지 농산물과 과일을 보내주셨어요. 외숙모는 쌍둥이 딸을 낳았고요. 제가 대학에 합격하자 외숙모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상무 있는 우리 집에서 통학하면 되니 하숙집은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고 말했답니다. 부모님은 매달 일정 금액을 외삼촌에게
보내줬고 저는 워낙 아이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예쁜 사촌 동생들의 공부를 봐주기도 했고 외숙모가 바쁠 때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외삼촌은 출장이 많은 직업이었어요. 건축업을 했는데요. 1년에 반은 지방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숙모는 혼자 딸 둘을 키우느라 무척 바빠 보였어요. 저는 공부도 잘했지만 성격이 밝은 편이라 여아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하루는 미팅을 하고 한 아이와 사귀기로 약속하고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외숙모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 아이는 외숙모 집 근처에 살았기 때문이죠. 외숙모에게 그 아이를 소개시켰더니 집으로 데려오라고 성화를 부려서 자주 놀러 왔습니다. 외숙모는 이렇게 잘생긴 남자 봤어. 상문이는 우리 신랑보다 훨씬 잘생겼다니까 하며 여자친구에게 저와 잘 사귀보라고 지지해 줬습니다. 여자 친구는 외숙모 집에서 데이트하는 날이 많아졌고 같이 밥을 차려 먹기도 했습니다. 외숙모는 저를 잘 챙겨 주셨고 저도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험이 끝나시고 들어갔는데 집안 불이 다 꺼져 있더군요. 거실 스위치를 누르러 보니 외숙모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외숙모, 왜 혼자 청승맞게 술을 드시고 계세요? 가고 물었더니 너무 외로워서 그래. 너희 외삼촌은 내일 온다고 하더니 일이 늦어져서 3일 뒤에 온다고 하더구나라고 하더라고요. 외숙모는 이 생활도 너무 지쳤다고 너무 외롭고 벅차다고 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외삼촌이 생계를 위해 하시는 일이니 어쩔 수 없잖아요. 외숙모가 이해해주세요 하며 눈물을 닦아줬다. 외숙모는 벌써 5개월째야. 어쩜 주말에도 한 번도 집에 안 오는지 너무하는 거 같아라며 다시 울기 시작했다. 나는 외숙모의 어깨를 가볍게 안아줬고 침실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때 외숙모는 나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무척 순수한 상태였습니다. 예쁘고 명랑한 외숙모를 기다리게 하는 외삼촌이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숙모의 소원을 이루어줬습니다. 외숙모는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 모습에 용기를 내서 또 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외숙모는 저와 둘이 있을 때 비음을 내며 서방님이라고 했습니다. 외삼촌은 약속한 날에 집으로 돌아왔고 외숙모와 잠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외삼촌은 정말 바쁜 것 같더군요. 집에서도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않았고 지방은 가지 않았지만 늘 늦게 들어왔어요. 외숙모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은 만족스럽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기 어려우니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여러분은 소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외숙모는 점점 저를 의지하는 듯했고 제 생각에 외삼촌이 일 때문에 늦는 것은 아닌 듯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외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매우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쓰라고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외삼촌에게 만나는 여자가 있었고 우연한 계기로 외숙모의 친구가 중요한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마 했는데 외삼촌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외삼촌은 외숙모의 뜻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쌍둥이 딸들이 미성년자라 외숙모가 키우기로 했고 외삼촌은 거의 빈몸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외삼촌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신세졌던 외숙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외삼촌보다 먼저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했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아래층에서 외숙모를 만나게 된 것이죠. 너무 반가워서 외숙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숙모는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께 들어 알긴 했지만 쌍둥이 사촌 동생들은 호주로 유학을 가 있고 외숙모는 오전에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촌과 살던 집은 전세적고이 아파트에 이사 오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찬미께서 짜증났다는 사실을 잊은 채 외숙모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앞으로 자주 보자고 했습니다. 외숙모는 며칠 후 이사 왔고 아내와 이사 선물을 사들고 외숙모 집에 놀러가 식사도 했습니다. 외숙모는 아내가 참 좋은 사람 같다며 행복하게 살라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새벽에 퇴근해서 오전에 자고 저녁에 나가는 주에 외숙모가 가끔 전화하더라고요. 오전 아르바이트 마쳤으니 같이 점심 먹자고요. 아내는 저녁에 퇴근하니 집에서 대충 점심을 먹고 어영부영 쉬다가 출근했었는데 외숙모와 같이 밥을 먹으니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숙모께 남자친구는 있냐고 물었더니 남자는 믿을게 못 된다고 아직은 혼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숙모가 혼자 살다 보니 허전할 거라고요. 저와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기억나고 외숙모의 처지 위아래 집에 산다는 특이한 상황이 우리를 더 가깝게 했습니다. 하루는 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친정에 일이 있어서 하루 자고 온다고 하군요. 혼자 대충 저녁 먹고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외숙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안 먹었으면 아내와 같이 나오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서요. 외숙모는 기분이 좋은 목소리였고 마침 혼자 대충 차려 먹으려고 했는데 잘 됐다며 외숙모를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외숙모는 정말 예쁘게 꾸미고 나왔어요. 아내는 언제 오냐고 묻길래 퇴근하고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올 거라고 했더니 오늘 처금을 찾았는데 이자가 쏠쏠하다며 비싼 레스토랑에 가자고 하더군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외숙모에게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옆배로 노력을 했다고 딸들을 데리고 호주에 놀러가 보니 너무 만족해 하길래 유학원을 통해 아이를 비행기 태워보낸 집에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얘기에 외숙모는 이제 아이들이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외숙모는 하고 싶은 얘기를 밤새도록 하고 싶다며 내일 토요일인데 시간 어때 하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근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외숙모는 거의 10년 만에 이런 시간을 보내본다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만 외로운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후 이제 아무도 못 믿겠는데 창문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가끔 의지해도 되지 하는 물음에 저는 한때 이상형이 외숙모였어요. 외숙모처럼 예쁘고 성격 좋고 똑똑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 진심이기도 했고요. 10여 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외숙모는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외숙모를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슬슬 아이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냐고 묻는데 저도 아이를 무척 좋아하니 아내와 저를 반반씩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요 하지만 외숙모의 관계 때문에 아내에게 조금 소홀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아내는 우리 사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뇌승무와 이렇게 지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많아지고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대도시에 살고 있고 40대 남자다. 최근에 우리 집 일을 해주는 파출부와 일이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썰을 읽어주는 채널이 있다고 하길래 제보해본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40대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하나가 있다. 아내여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당시 우리는 가진 게 없었다. 둘 다 워낙 가진 게 없었고 맞벌이를 했지만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적어 예련을 하려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그때 나의 운대가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코사다마라고 했던가? 행복한 도리 가정은 아내의 병으로 인해 병원 다니는 게 일이 되었다. 아내의 병세는 악화되어 장기 입원 끝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고 나는 학생인 딸을 홀로 키워야 했다. 아내가 내 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주변에서 남자 혼자 여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들다. 좋은 사람 소개줄 테니 재혼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아내와 정이 특별히 좋았기에 다른 사람을 만나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내가 없다는 슬픔에 한동안 마음이 힘들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오기도 했다. 아이는 내 사랑을 먹고 예쁘게 잘 자랐다. 하지만 엄마 역할까지 채워줄 수 없기에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럴수록 딸을 더 많이 사랑했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잘 돌봤다. 이제 내 핏줄은 내 딸 하나이니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자연스럽게 바빠졌다. 집안일을 할 여력이 없어 파출부를 고용했다.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은 감사하게도 꼼꼼하게 일을 잘했고 음식 솜씨도 뛰어났다. 아내는 없지만 집안 살림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안은 늘 깨끗했고 딸과 나는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딸은 공부를 잘했고 대학에 들어갔다. 몇 년간 우리 집 살림을 해주던 파출부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우리 집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난처해졌다. 사업 규모는 점점 늘어났고 하루에 3-4시간도 못 잘 만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늦게 집에 들어오면 딸이 잠든 모습을 보고 일찍 나서야 하는 하숙생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밀려드는 전화와 상담 요청에 어디서 파출부를 구할 여유가 없었다. 딸과 틈틈이 집안일을 해봤지만 너무 피곤했고 서툴러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었다. 파출부 없이 지내다 보니 집안은 점점 지저분해졌고 딸은 학과 공부에 매진하느라 집안일을 할 새가 없었다. 나름 20살이 되었으니 한껏 꾸미고 나가 친구들과 놀 시간도 부족한 때였기 때문이다. 하루는 딸이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엄마와 둘이 사는 친구가 있는데 형편이 좋지 않다고 했다. 친구의 엄마는 그동안 파출부 일을
계속했는데 요즘 일자리가 끊겨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그분에게. 우리 집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의 친구는 교환학생으로 곧 외국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나는 그동안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 집안 꼴이 엉망이었는데 잘 됐다고 하며 당장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다. 딸 친구의 엄마는 우리 집에 인사를 왔고 나는 너무 놀라 쓰러질 뻔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3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녀는 와이프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처음 사랑한 와이프는 눈에 띄는 미인이었다. 게다가 성격도 차분하고 조용조용했다. 그녀의 이름은 안지수였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칼림은 제 손에 막히시고 마음 편히 일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지수씨. 예쁜 얼굴에 당차고 명랑한 성격이었다. 우리 집을 쭉 둘러보더니 필요한 일을 척 해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식재료를 꺼내더니 꼭 반찬을 만들고 식사를 차려줬다. 딸과 얼마 만에 집밥을 먹는 거냐며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쳤다. 지수 씨는 다른 집에서 일해본 경력이 많아 그런지 눈치가 빨랐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딸과 대화할 때 끼어들지 않았다. 내가 지수 씨에게 뭘 물어볼 때만 밝게 웃으며 대답을 했고 어려운 부탁도 기꺼이 들어줬다. 예를 들면 오늘은 다른 일은 하지 마시고 장고 정리 좀 해 주세요 오라고 부탁하면 제가 시간 조절해서 일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라고 받아쳤다. 우리 집은 예전에 일해주던 파출부가 있을 때보다 더 깔끔해졌다. 지수 씨는 억척스럽게 커튼도 빨아놓고 쉬지 않고 집안일을 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지칠 수 있으니 쉬엄쉬엄 하라고 했지만 남의 집일 해주면서 농땡이 필 수 없다고 웃어 보였다. 씨는 나보다 3살이 많았고 나를 큰 누님처럼 보듬어줬다. 내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다음 날 먹을 새우까지 끓여 놓기도 했으니 마치 와이프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먼저 간 아내는 식물 키우는 것을 참 좋아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집에는 화초와 다년생 식물이 가득했다. 아내가 떠나고 식물은 모두 말라 죽고 말았고 우리 집엔 초록 식물 하나 없이 건조한 분위기였다. 봄이 되자 지수 씨는 식물을 키워보겠다고 말했다. 와이프와 얼굴 생김새도 비슷한데 취미도 비슷하니 지수 씨에게 점점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 지수 씨가 화초를 가꾸기 시작하니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다. 좋아요, 구독 부탁. 지수 씨가 우리 집 일을 해준 몇 달이 되어서야 회식을 했다. 원래 지수 씨가 온 지 한 달 됐을 때 격려 차원에서 거하게 밥을 사 주고 싶었는데 회사 일이 워낙 바빠 틈을 내지 못했다. 회사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나 회식을 잘 챙겨주는 편인데 우리 집을 해주는 지수 씨를 챙기지 못해 내심 미안한 마음이 컸다. 딸에게 뷔페를 예약하라고 했고 우린 한강이 보이는 호텔에 가게 되었다. 그날 우린 저녁 식사를 하고 바에 가게 되었다. 날은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중간에 나갔고 지수 씨와 둘이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 듣다 보니 우리 형편과 비슷했다. 남편과는 고아원에서 만났다고 했다. 둘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서 외동딸을 교육시키고 있었는데 2년 전에 남편이 느닷 수 없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했다. 씨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근처 식당에서 일했지만 종일 서서 일을 하니 월급만큼 병원비가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전 오후에 파출부로. 일해서 먹고 산다고 했다 나는. 호래비가 다 큰 딸과 둘이 지내려니. 부족한 게 많다 살림은. 서툴지 매번 밥을 사 먹을 수도 없는. 노른이라 사람을 썼다고 했고 지수 씨는 가능하면 오래도록 우리 집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나는 그 점은 걱정 말라고 했다 네. 머릿속에는 매일 그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주말에도 그녀를 보고 싶었다 와이프와. 그랬던 것처럼 같이 장을 보고 산책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쉴 시간이 있어야 하니 주말에 우리 집에 오라고 말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혀가 꼬이도록 술을 마셨다. 조명 발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너무 예뻤고 아내가 생각나 참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같이 있고 싶다고 고백했고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내가 떠나고 다른 여성과 가벼운 속에 한번 나가지 않고 여자 보기를 돌같이 했다. 그런데 아내와 닮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 너무 설고 그날 호텔룸을 잡아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 지수 씨가 우리 집 일을 해 주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나는 일찍 퇴근한 날에는 지수 씨를 만나 데이트를 했다. 과부와 호래비가 얼마나 잘 맞던지 두동안 외로웠던 시절을 보상받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지수 씨를 만난 지 1년이 흘렀다. 다른 아빠 요즘 좋은 일이 있어요? 가고 묻는데 더 이상 미울 수 없었다. 딸에게 지수 씨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딸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는 다음 달에 간소하게 결혼을 할 예정이다. 배우자와 사별을 한 아픔이 있으니 누구보다 서로를 잘 챙겨주려고 한다. 그리고 지우수 씨 딸의 학비도 내가 내주기로 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다.